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도 오늘 봄의 불청객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에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현재는 서해안에서 관측되고 있는데요. 점차 서풍을 타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내일 오전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 챙기시고요. 창문은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출 후 돌아왔을 땐 얼굴과 손과 발 꼼꼼히 씻어야겠습니다. 오늘 황사만 아니라면 날은 맑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 7도, 경주는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울진 2도, 포항 7도, 경주 2도, 한낮에는 울진 12도, 영덕 14도, 포항과 경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6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0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서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경북 남부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황사가 물러가겠고요. 꽃샘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북 동해안 지역도 다른 영남권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공천이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인물과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이른바 진박 논쟁으로 치우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경쟁은 뜨겁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아직 냉담합니다. 후보를 알 기회가 없다 보니 판치는 건 비방과 이른바 진박 논쟁입니다. 좀 정치인들끼리 서로 친박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들만 하는 것 같고 사실 별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경북 동해안 선거구도 진박 마케팅이 선거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포항 북에서는 이른바 중앙의 언질 유무와 진위 여부를 두고 고발까지 이어졌고 시도의원들의 줄서기도 잇따랐습니다.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은 이제 비방과 진박 논쟁에서 벗어나 후보의 인물과 능력,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검증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진박 중심 사고가 오히려 지역 발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친박을 자꾸 찾아다닌다면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실로 포항을 위하고 또 철학적으로 깊이 고뇌한 그런 사람들이 또 경북 대구는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가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천 후보 결정 전에 당 차원에서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각 정당에서 후보자들의 내역을 공개하고 이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진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좀 묻는다든지 하는. 포항 남울릉 선거구에선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영태 의원이 재수 성추행 논란에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부실 공천과 묻지마 투표의 결과로 이번 선거에선 그런 승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문화방송은 오는 10일 밤 경합 지역인 포항북 새누리당 예비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하는 등 이번 선거가 인물 검증과 정책 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 3일부터 한 달간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3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연인 간 폭력이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집중 단속과 함께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 엄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된 구룡포 선적 어선 안에서 실종된 베트남 국적의 선원 1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어선을 어제 포항 영일만항으로 예인해 어선 내부를 정밀 수색한 끝에 선원 1명의 시신을 선미 오른쪽 로프 보관용 어창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에 타고 있던 7명 가운데 선장 최모 씨와 베트남인 선원 1명의 시신은 배 안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실종된 베트남인 선원 5명에 대해서는 해경이 광범위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선적 통발어선 동경호는 지난달 28일 경북 영덕 축산항에서 출항했다가 이튿날 오후 통신이 두절됐고 지난 3일 낮 포항 앞바다에서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귀농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마땅히 살 집이 없어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도움을 주는 제도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8년간 회사원으로 일하다 한 달 전 성주로 귀농한 박철호 씨. 직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3명의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귀농을 선택한 박 씨는 귀농 초기 보금자리 마련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수리해 귀농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뤄 나가야 될 어떤 농사나 아니면 집을 또 마련하고 하는데 같이 가족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정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집을 구하기 쉽지 않은 귀농인들은 최대 1년간 이곳에 머물면서 농촌 체험과 영농 기술 습득, 마을 주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귀농 인구도 늘리고 빈집으로 방치된 농촌 지역의 경관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귀농인들의 집을 확대 보급하고 또 5가구 이상 함께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 또 상하수도 시설 이런 인프라들을 제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북 지역 7개 시군 24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귀농인의 집. 귀농인과 지방자치단체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지난해 중국 철강제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중국에 414만 톤의 철강제를 수출한 반면 수입은 1,373만 톤을 기록해 지난 2014년에 비해 10%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입 철강제 중국산 비중이 지난 2010년 35%에서 지난해 62%로 늘었고 일본 철강제 수입량은 44%에서 30%로 하락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집중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포항제철소는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150 이상인 직원들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 매일 30분간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타바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금연과 절주, 저염식 식습관, 비만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건강 증진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군마다 전통 재래시장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때마침 정부의 시장 활성화 대책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명품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기업청의 특성화 시장 사업 공모에서 안동 구시장과 중앙문화이거리 등 3곳이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과 부산 자갈치 시장 등 전국의 내놓으라는 13개 시장과 함께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선정된 안동 구시장입니다. 지금 들리는 것처럼 영어와 중국어, 일어로 시장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안동 지역 3곳은 지난 2013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뒤 꾸준히 시장 정비에 나선 결과입니다. 간판 정비와 아케이드 정비 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문화공간까지 준비를 완료하여서 이번에 글로벌 명품 시장에 확정된 것 같습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은 앞으로 3년간 국비와 지방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글로벌 상품, 서비스 개발과 외국인 환전소 설치, 먹거리 특화 골목 등을 조성해 글로벌 마케팅에 나섭니다. 특히 대구시와 손잡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도 유치해 시장을 통해 도심 공동화를 막는 지역 재생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활력도 찾고 또 전통시장도 이제는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품 시장으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상인들 역시 이번 선정에 거는 기대가 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마 많이 찾지 싶은데 우리 시장이 지금보다도 더 친절하고 서비스나 이런 걸 잘해서 많은 손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특성화 시장 사업 공모에서 상주중앙시장과 영주문화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포항효저시장과 구미선산종합시장은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전통시장이 이제는 글로벌 명품 시장으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올해 10월에 실시되는 2017학년도 의치대 학사 편입학 전형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8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사 편입학 기본 계획을 보면 올해는 전국 27개 의치대에서 681명의 편입생을 선발하는데 지역대학의 경우 경북대 의대 33명, 영남대 의대 23명, 경북대 치대 18명입니다. 올해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의치대 체제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어나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공문서 발송을 1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매주 수요일을 학교 공문 없는 날로 지정해 공문서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문서 줄이기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보고 절차와 서식을 간소화하고 업무 경감 실적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풍부한 스포츠 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주에서는 전국 규모의 유소년 스포츠 대회가 매년 10여 회나 열려 지역 경제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점을 살려 경주시가 유소년 스포츠 특구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경주에서는 전국 여자야구대회와 12세 이하 유소년 야구대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선수와 가족 등 연인원 16,000여 명이 경주를 찾았고 잘 갖춰진 야구장과 숙박시설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장이나 여건, 조건,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내년까지 이제 경주에서 이제 이 대회를 유치할 것 같은데 참 좋은 환경에서 와서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유소년 스포츠 대회는 연간 10여 회로 방학 기간 전지 훈련지로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경주시는 올해 유소년 스포츠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시민 여론을 듣고 중소기업청에 신청해 연말까지 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유소년 스포츠 특구로 지정되면 스포츠 시설의 조성과 유지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고 스포츠 도시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주가 유소년 스포츠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받음으로써 전국 최고의 유소년 스포츠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태백시의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와 의리형 친환경 레포츠 파크 특구가 유사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경주가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이 더 높여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소년 대회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소년 스포츠 특구 지정을 통해 경주가 역사문화관광도시에서 스포츠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주시는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읍면동 순회 찾아가는 지정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지정민원실은 시청 토지정보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읍면동을 순회하며 토지 분할과 지목 변경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지정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가 포항시의 용역을 받아 오는 2018년 6월까지 부추 먹인 소의 성장과 육질 변화를 중점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소는 6, 7개월 된 거세 한우 40마리를 5종류로 나눠 제오라이트와 부추 생균제 양을 달리해 2년간 사육하면서 체중과 면역 능력, 육질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등급 출연율을 90% 수준까지 높여 FTA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선거 투표율은 젊은 층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요. 선관위가 젊은이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공공도서관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의 투표를 하고 국회의원이 꼭 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한번 국회의원을 만나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초등학교에 와주세요라고 했어요. 시민들이 정성껏 작성한 이 메시지들은 경북 지역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정성껏 씨앗을 심고 용돈 아껴 쓸래요, 오빠랑 싸우지 않을게요 등 자신의 약속을 적은 메모를 화분에 남깁니다.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 뿌린 씨앗을 국회의원이 잘 갖고 결실을 맺고 아이들의 다짐처럼 정치인들도 공약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젊은 유권자나 미래의 유권자의 학생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이외에도 선관위는 만화 형식의 웹툰과 인포그래픽 등 새로운 홍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또 인기 만화 안녕 자두야의 주인공 자두를 선거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모두 인터넷과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로 같은 해에 열린 대선 투표율 75.8%보다 20% 이상 낮았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노력이 젊은 층들을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십장생 화가로 유명한 동국대 김호연 교수의 암 투병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병마와 싸우면서 작업한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7년 전 그림을 찾아 경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경주. 각종 해외 영화제를 휩쓴 영화 속 그림을 그린 작가가 김호연 교수입니다. 서양화를 전공하고 미국 뉴욕에서도 활동했지만 한국적 색채가 짙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지난해 암 선고를 받고 수술 직전까지 그렸던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무속신앙을 차용한 상상력과 해양미는 그대로지만 배경색은 가벼워지고 모든 그림에 경주의 능을 넣었습니다. 그림에 대한 변화를 좀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어떤 하나의 매듭을 짓는 그런 생각으로 전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 60여 회의 개인전을 열며 달려온 화가의 열정은 병마도 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안식년인 올해는 인도 등을 여행하며 20년간 그려온 십장생도에 불교적 색채를 더해 변신을 꾀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 경주 작가 릴레이 첫 주자인 김혜지 작가전이 열리고 있고 포항 시립교향악단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이 10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울진군 매화면 소재 붕괴된 석회석 광산 주변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울진군 매화면 매화 112 등 주민 120여 명은 이틀 전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자 매화면 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분산돼 밤을 보냈습니다.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팀은 어제 대규모 함몰이 발생한 붕괴된 광산 위 남수산을 조사했으며 주민들은 오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동부광산보안사무소의 현장 조사에 맞춰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광업권자인 한진계열의 한국공항으로부터 광업권 임대를 받은 대형 NDI 울진광산에서는 지난달 23일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여파로 광산 위 해발 400여 미터 남수산 곳곳에 대규모 함몰과 균열이 발생해 있습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현재는 서해안에서 관측되고 있는데요. 점차 서풍을 타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도 내일 오전까지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황사 마스크 챙기시고요. 창문은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외출 후 돌아왔을 땐 얼굴과 손과 발 꼼꼼히 씻어야겠습니다.
오늘 황사만 아니라면 날은 맑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 7도, 경주는 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 안팎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도 포근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서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울진 2도, 포항 7도, 경주 2도, 한낮에는 울진 12도, 영덕 14도, 포항과 경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6도,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0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에서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경북 남부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에는 황사가 물러가겠고요. 꽃샘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